안녕하십니까. 거미줄 독해 벼룩쌤 최현영입니다. 그 뒤에 하나 진심으로 통하는 언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쌤하고 이제 6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6강은 연습지문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6강은 연습지문 마지막 지문으로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7강서부터는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6강까지 지문 독해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자, 7강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문 독해 틀 위에 한 지문당 3문항씩, 4문항씩 실질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비문학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일단 지문 독해가 돼야 문제풀이를 될 수 있는 건데, 문제풀이가 지문 독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안 푼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어불성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6강까지 지문 독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7강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언어 영역 비문학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쌤하고요. 이제 연습지문 9를 들어가죠. 자, 연습지문 9.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자, 연습지문 벌써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가달락서부터 자, 마달락까지 자, 단락에 기호 두시고요. 가나, 다라, 마. 자, 두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달락에 자, 또한이라는 접속어가 있고요. 자, 마달락에 여러분 어떤 접속어가 있냐면 자, 나아가라는 접속어가 있네요. 자, 나아가. 자, 우선 또한이라는 접속어에 대해서는 아니까 쌤이 나아가 이 접속어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아가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첨가면서. 자, 첨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병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첨가가 되면서 플러스 여기에 여러분 점층의 효과까지 여러분 있습니다. 아이 선생님! 점층이 뭐예요? 점층. 점점 여러분 강해지는 게 점층이죠. 점층이라는 건 여러분 점점 강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벼룩쌤은 언어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셔. 더 나아가 자상하시기까지 해. 자, 그러면 벼룩쌤의 장점을 여러분 하나를 얘기했고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또 다른 여러분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나아가라는 접속어는 첨가의 기능과 더불어서 강조해 또 다른 뜻을 더욱 강조하는 점층의 효과까지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 요것만 알아두세요. 나아가도 여러분 병렬식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물론 점층은 아니지만 여러분 병렬의 접속어로 또한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게다가 아울러 그죠? 이런 접속어들도 여러분 병렬식 구성의 대표적인 접속어가 되니까 이 점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문제집을 풀 때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각 단락의 기호를 붙이면서 문단 앞에 접속어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 접속어를 바탕으로 이 지문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그거를 예측해보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지문 독해 또 다른 묘미라는 거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 다달락에 또한 여기에 나아가 혹시 지문 전체가 병렬식 구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보면 좋고 자, 마달락에 있는 나아가라는 접속어로 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이 지문은 결론이 없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 병렬식 구성이 끝이니까 당연히 이 글은 결론이 없는 글로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 연습지문 9에서는요. 쌤이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실제로 이 지문이 결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문은 여러분 실질적인 서론도 없어요. 이 지문에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지문인데 그럼 이 지문이 만약 서론, 결론이 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될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이제 쌤이, 자, 여러분 필기했죠? 자, 이제 여러분 요 내용 지우고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 지문 분석을 한번,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달라. 첫째 줄 밑줄 그죠? 자,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 기업은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 많은 부정적 측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많다라는 거 표현 자체가 일반적 진술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여러분 이제부터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중 하나는 독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가달락에는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한 고민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달락에는 뭐가 나왔냐? 독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 자, 첫 번째로 자, 필자가 제시한 거는 뭐냐면 생산량이 수준 이하로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다라는 걸로 봐서 부정적 측면이 많다라는 걸로 봐서 여러분 하나로 끝나진 않겠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병렬식 구성의 시작이네. 자, 첫 번째 단락이 병렬식이나 통시적 구성의 시작이면 서론이 없는 글이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맞죠?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 마지막 단락을 먼저 봐야 되는데 마지막 단락도 여러분 나아가라는 말로 봐서 마지막 단락도 여러분 결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나단락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단락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느냐 한번 보니까요. 나단락 갑자기 완전 경쟁시장 얘기가 나왔네요. 자, 완전 경쟁시장. 자, 그러면 보세요.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가달락이 언급된 독점 기업하고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의 부정적 측면이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완전 경쟁시장은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정말 이런 내용이 있나 하고 딱 봤더니 자, 이는 둘째 줄 읽어볼게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준은 완전 경쟁이 실현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거라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여러분 어때? 독점 기업하고는 다른 양상이 여러분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을 봅시다. 자, 이쪽을 잠깐만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의 제재를 여러분 분명히 수업을 듣기 전에 지문 분석을 분명히 하고 들어왔어야 돼요.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여러분 확실하게 예습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제재는 뭐냐면 독점 기업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논제를 얘기하자면 독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자, 분명히 여러분 이 글의 제재는 독점 기업이 됩니다. 독점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쪽 볼게요. 이쪽에는 여러분 완전 시장 경쟁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쓰려고 하는 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남자에 대해서 글을 쓸 텐데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글을 쓸 텐데 그냥 남자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남자와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도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끌고 온 거예요. 쌤이 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나달라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접속어 이와 같이 자, 밑줄 그어봅시다. 상품 생산량이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회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독점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가하구나. 이게 여러분 다 몇째랑 관련된 얘기냐면 첫째랑 관련된 얘기야. 이게 다 첫째랑 관련된 얘기야. 자,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동안 쌤은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그랬더니 자, 다달라게 여러분 또한이라는 접속어가 있네요. 또한은 여러분 첫째일 땐 못 써요. 둘째, 셋째일 때 쓰겠죠? 자, 밑줄.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병렬식 구성이 왜 좋으냐면 실제로 지금 여러분 병렬식 구성 오늘도 병렬식 구성이 인 지문하고 병렬식 구성이 아닌 지문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실제로 병렬식 구성인 지문이 좋은 이유는 중심 문장을 찾기가 여러분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이죠. 보통 병렬식 구성은 각 단락의 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 거미줄 독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서론, 결론 통해서 주제를 뽑고 그죠? 본론의 틀을 잡는데 병렬식 구성은 본론의 틀을 잡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다달락 봅시다.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긴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달락에는 자, 독점 기업의 부정적 측면 자, 2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의 편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가 여러분 한쪽에 치우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 글자 빼고 넘어갈게요. 자, 내가 이따가 라달락 하면서 다달락에 있는 중심문 저기 한 글자를 여러분 끌고 올게요. 자, 라달락 봅시다. 어떤 사람은 독점 기업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낭비적 지출이 심하다는 점도 지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쌤하고 지문 독해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라달락 처음에는 어떤 접속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라달락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점도 지적한다라는 문장이죠. 점도 지적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앞으로 어떤 문장을 읽다가 문장 중간에 도라는 조사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앞에 또라는 말을 여러분 또한이라는 말을 일단 붙이세요. 물론 도가 있다고 여러분 또한이 들어가서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10중 8구는 여러분 또한이 들어가도 말이 돼요. 자, 약속을 합시다. 일단 여러분 어떤 문장을 읽다가 도라는 조사가 나오면 문장 앞에다 또한이라는 여러분 접속어를 자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라달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어떤 사람은 독점 기업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낭비적 지출이 상당하는 점도 지적해요. 자, 그러면 쌤 생각에는 여러분 한 반반 됐을 것 같아. 반반. 뭐냐면 여기서 라달락을 세 번째 독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 세 번째로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못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쉽게도 못 봤으면 좀 더 여러분 반성을 하고 좀 더 지문 독해 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돼.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라달락에는요. 자, 라달락에서는 자, 독점 기업의 자, 부정적 측면 몇 번째가 여러분 나오냐면 자, 세 번째가 여러분 나오게 되죠. 그죠? 낭비가 많아져요. 왜요? 독점을 하려면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그 장벽을 구축하는데 돈이 쓸데없이 더 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마달락 나아가 독점 기업은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마달락에는 자, 독점 기업의 자, 부정적 측면 자, 몇이 되냐면요. 자,
4가 되죠. 그죠? 뭐를 추가하지 않아요. 뭐 굳이 안 그래도 다 우리 걸 쓰니까. 그죠?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자 그런 얘기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일단 이 글의 제재 여러분 잡았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따지죠? 결론에 유무 따지죠. 자 이 지문은 여러분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없죠. 자 그러면 주제나 여러분 주제 단락을 적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주제가 없을 때는 일단 주제는 일단 결론을 보라고 그랬죠. 결론이 없을 때에는 서론을 보라고 그랬네. 근데 이 글은 서론이 없는 글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업은 뭐죠? 할 수 있는 작업은 본론의 내용을 일반화시키는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결국 자 여러분 물론 지문에 있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물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이 글은 독점 기업의 부정적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자 독점 기업의 부정적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잠깐만 여기 지문을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의 중심 문장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나달라게 하는 역할은 가의 부연이죠. 부연은 여러분 뒷받침 문장이나 뒷받침 문단을 부연이라고 그래요. 반면 중심 문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지라고 얘기해요. 주지. 자, 우리 절에도 가면요. 주지 스님 계시죠? 그 주지하고 이 주지는, 그 주지 스님하고 이때의 주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 네 문장이 여러분 다 주지가 되고요. 네 문장이 여러분 주지가 되고요. 나달락은 여러분 가에 뭐가 된다라는 점, 부연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요약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구조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글의 구조화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여러분, 병렬식 구성만 수직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4개가 수직으로 가겠네요. 자, 여기 뭐가 있고요? 가. 여기는 다. 여기는 라. 여기는 마.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지문을 보면 여러분 어때? 앞도 안 묶였죠? 왜? 서론이 없으니까. 뒤도 여러분 안 묶였죠? 왜? 결론이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지문은 뭐만 있는 걸? 본론만 있는 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에서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이 글을 우리가 그럼 한번 완성시켜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쌤이 지금 이런 거 심심해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글이 일단 여러분 되게 좋은 글이 되려면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가의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 기업은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아이, 선생님! 왜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상해요. 가의 첫 번째 문장하고 주제 단락, 주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좋은 글이 되려면요. 자, 이 글의 주제를 봤을 때 여러분 봅시다. 보세요. 가의 첫 번째 문장이 저 윗단락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독점 기업이 최근 많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독점 기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문단이 바뀌면서 실제로 가의 두 번째 문장 그중 하나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러분 도입부를 쓰고 나서 가의 첫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여기서부터를 여러분 나단락으로 두면 결국 이제 여러분 어때? 앞에 서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자, 여기 볼게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이 글의 본론이 독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없앨 수 있는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독점 기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결론에 쓴다면
서론과 결론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글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런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언어 영역을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평소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어떤 글을 보면서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알아나간다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심을 품어본다면 굉장히 언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툭툭 던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지문을 독해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일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치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었네요. 자, 일치. 자, 쌤이 언제나 일치 문제는 지문 독해한 걸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독점 기업은 생산량의 조절로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1번 답지에서 여러분 생산량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생산량. 자, 그러면 생산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문에서 어느 단락이나 어느 단락에 답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1번은 여러분 가나 나를 바탕으로 나와야 돼요. 쌤 왜요? 분명히 독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첫 번째 생산량이 떨어진다죠. 생산량과 관련된 얘기가 여러분 가하고 나에 나오니까 당연히 여러분 있다면 가하고 나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가단락 넷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당히 줄여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전략하는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 1번 설명은 맞는 거고요. 자, 2번 답지 봅시다. 상품 생산량이 많을수록 사회구생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런데 2번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 생산량이니까 가 아니면 나에 있겠죠. 자, 그런데 나의 6째 줄 밑줄을 긋읍시다. 상품 생산량이 최적에 이를 때 사회구생이 가장 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최대가 아닙니다. 최적이죠. 여러분 지금 온도가 최적이야. 그럼 그게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봤을 때 2번 상품 생산량이 많을수록 사회구생이 높아진다. 자, 지우세요. 많을수록이 아니라 자, 최적이 될 때, 최적일 때 이렇게 여러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여러분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독점 체제가 가져온 부의 편중은, 자, 우리 아까 지문 독해를 했는데 부의 편중에 대한 얘기는 어느 단락에 있었어요? 다단락에 있었죠. 그럼 있다면 여러분 다단락에 있어야 되겠네요.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의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정경유착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번 답지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답지 완전 경쟁 체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효율적이다. 생산성.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가하고 나에 나오겠고요. 실제로 완전 경쟁에 대한 얘기는 나단락에 있었죠. 자, 4번 답지 맞고요. 5번 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하는 비용은 낭비적 측면이 강하다. 낭비? 그죠? 라단락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때요 여러분? 병렬식 구성에서 거미줄 독해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고 일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지문을 찾아가서 범위를 좁혀야 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점 기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자, 연습 지문 9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경쟁을 해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가상의 여러분 라이벌 설정해두고 아니면 그 친구랑 대놓고 우리 공부하는데 서로 한번 경쟁자가 돼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겠죠. 뒤에서 1, 2등 말고요. 내가 뒤에서 1등 할래. 내가 뒤에서 1등 할래.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누가 점수가 더 높은지. 그죠? 예전에 쌤이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뇌리에 강하게 남는 그런 친구 2명이었어요. 이 두 친구가요, 여러분.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두 친구가 막 문제를 풀다 말고 싸워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너희들 왜 싸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한 친구는 답이 2번이라고 한 친구는 답이 3번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이 1번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 실제로 답이 1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친구가 아니죠. 2번 쓴 애가 3번 쓴 친구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봐, 내 답이 더 가깝지 이러면서 여러분 끝을 맺었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죠. 하여튼 공부는 여러분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습 지문 9를 끝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연습 지문 10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연습 지문 10에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연습 지문 10. 자, 단락이 여러분 5개만 있어도 좀 반갑죠, 이제. 그죠? 6개가 아니라. 자, 가, 나, 다, 라, 마. 자, 그러면 자, 가단락서부터 자,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예술 지문이에요. 그죠? 미술. 선생님은 예술 쪽이 좀 약해요. 선생님 얼굴은 예술인데 왜 예술 지문이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냥 들읍시다. 자, 가단락, 6째 줄. 자, 오른쪽 밑줄 긋읍시다. 자, 이처럼. 공간 창조 행위로서의 조각의 특질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례 동그라미 주세요. 이른바 토르소, 즉 팔다리나 머리 따위가 절단된 인체 형상이다.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으세요. 계속. 그런데 토르소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조각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단락의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밑줄 친 문장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자, 토르소는 자, 공간 창조 행위 조각이란 얘기죠. 자, 공간 창조 행위로서의 조각의 특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토르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공간 창조 행위를 잘 보여주는 조각의 하나로 여러분 토르소를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마도 이 글의 제재가 자, 여러분 지문독 해왔죠? 이 글의 제재가 토르소라는데 이견을 단 학생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자, 봅시다. 이 글의 제재는 토르소입니다. 토르소? 자, 토르소. 자, 하여튼 선생님은 토르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의 제재가 여러분 토르소라는 건 알아요. 선생님, 그 얘기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아세요? 누구나 아는 건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거를 끌고 왔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가에 밑줄 친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사례라고 나와 있죠. 자, 일종의 여러분 토르소는 사례예요. 토르소는 여러분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 통념을 하나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사례가 예시가 중심 문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거의 90% 이상은 맞아요. 하지만 사례라고 여러분 무조건 중심 문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쌤이 중심 문장을 찾는 여러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줬죠. 자, 중심 문장을 찾는 4가지 원칙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글 전체의 제재 및 주제에 부합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일반적 진술, 세 번째가 의견, 네 번째가 접속어인데 이 4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알아달라고 얘기했죠. 왜? 4가지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 위의 원칙이 더 중요해지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여기 봅시다. 분명히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진술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토르소가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왜? 예시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글의 제재는 토르소잖아요. 토르소가 들어간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삼는 건 첫 번째 원칙이고 구체적 진술이 아닌 일반적 진술을 중심 문장으로 삼는 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보다 더 중요하니까 사례, 예시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을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가되 구체적 진술이 중심 문장이 되는 걸, 이런 걸 여러분 서론에서 주로 하는 논제의 심화, 논제를 보다 명확하게 잡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가 여러분 이 가달락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사례가, 예시가 중심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시라고 무조건 중심 문장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통념은 여러분 버려줘야 돼. 그 얘기를 선생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달락의 내용 정리했고요. 자, 마달락 봅시다. 자, 토르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자, 끝에서 둘째 줄 밑줄 그세요. 특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보는 사람의 미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토르소는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고도로 강조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마달락의 얘기도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결국 토르소도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그죠?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중요한 그런 조각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여러분 마달락은 이 글의 결론이에요. 자, 쌤이 결론이 있는 지문의 세 가지 특징 얘기해줬죠. 첫 번째, 마지막 단락이 요약이거나 필자의 의견이 있거나, 세 번째로 서론의 논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게 여러분 결론이 있는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글은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단락이 요약도 아니고 마지막 단락에 필자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론의 논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 중심 문단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 마지막 단락이 결론이 되는 네 번째 이유를 알아둡시다. 여러분 딱 보세요. 자, 지금 봅시다. 서론의 내용하고요, 결론의 내용하고, 토르소는 공간 창조 행위 조각이야. 토르소는 공간의 역할과 의의가 중요한 조각이에요. 어때요? 서로 정보의 내용이 같죠? 여러분 시에서 뭐 생각나요? 시에서 처음하고 끝이 같은 걸 수미, 상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시에서 수미, 상응이 나오면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수미, 상응이 나오면 여러분 시에서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제. 왜 처음하고 끝을 배치할까요? 같이. 중요하니까. 주제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처음의 정보와 끝의 정보가 같을 때는, 처음의 정보와 끝의 정보가 같을 때는 여러분 이게 서론이고 이게 결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은 자, 여기에다 적을게요. 결론이 있는 지문이고요. 주제 단락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단락이 되냐면 자, 마단락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복습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문이 결론이 되는 지문인지 머릿속으로 쫙 담아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자, 나, 다, 라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담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의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그런데 토르소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이 조각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 본론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토르소가 조각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겠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조각으로 인정받았지 않았던 토르소가 나중에 조각으로 인정받는 과정, 그게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나달락서부터 한번 보죠. 자, 나달락을 보면요. 자, 고대 로마 시대가 나오면서요. 자, 나달락 셋째 줄 보세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대의 조각에서 사람의 형상은 대부분 전신상이었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온전하게 표현되는 것이 그 당시 인물 조각의 원칙이었어요. 언제? 나달락 첫째 줄 보세요. 고대 로마 때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의 마지막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결국 나달락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당연히 토르소가 조각으로 인정받지 못했겠죠. 왜요? 나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만을 여러분 인물 조각으로 봤잖아요. 그게 여러분 원칙이었으니까 토르소는 조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의심합시다, 여러분. 자, 고대 로마 시대. 연도나 시대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 다른 지문처럼 가달락이 아니라 어느 단락서부터, 나단락서부터 어느 단락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무슨적 구성? 통시적 구성이 되죠. 통시적 구성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연도나 시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단락 봅시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미술가들이 파손된 채 말건된 고대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섯째 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미완성의 미학을 발견한 이후 서양의 근대 조각가들은 의도적으로 머리나 팔다리를 제거한 토르소를 조각의 한 장르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가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 중심이 되겠지. 자, 그러면 다단락은 자, 드디어 여러분 언제 이후? 르네상스 이후. 자, 르네상스 이후에 자, 결국 여러분 토르소가 조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끝이네요, 여러분. 가의 마지막에서 물었던, 가의 마지막에서 우리들을 궁금하게 했던 토르소가 처음부터 조각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토르소가 언제 조각으로 인정을 받았지? 궁금했죠? 그 얘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다단락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요. 왜? 쌤이 이 지문을 좋게 할 때는 서론 결론을 통해서 본론의 내용을 추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내가 본론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여러분 뽑아냈잖아요. 그죠? 쌤, 이 강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한 친구가 약간 반어적인 제목으로 수강 후기 게시판을 딱 남겨줬어요. 약간 이 강의에 대해서 실망한 듯이.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강의가 좋다고. 이 친구도 여러분 가장 쌤 강의에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서론 결론을 통해서 본론의 내용을 추리하고 그에 맞춰서 본론을 독해하는 이 과정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죠? 굉장히 고마워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글을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라달락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 봤더니요. 자, 라달락을 보니까 기원전 2000년경, 200년경에 제작된 밀로의 비너스 얘기가 나오면서 쭉 밀로의 비너스가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비너스는 분명히 양팔이 여러분 소실된 상태죠. 그럼 여기서 밀로의 비너스도 일종의 토르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라달락의 내용은 이 조각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라달락은 여러분 특별한 중심 내용은 없고요. 자, 밀로의 비너스, 그죠? 요 예시를 통해서 토르소 조각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거기 보니까 라달락 기원전 200년경이니까 이것도 통시적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르네상스가 먼저예요? 기원전 200년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쓴 거고 실질적으로 이 지문에서 통시적 구성은 나에서 시작해서 다에서 끝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고대 로마 시대에는 토르소가 조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르네상스에 의해 토르소가 조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각 단락의 중심 문장 찾았고, 자, 요약이나 이제 여러분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지문은 여러분 구조화가 안 돼요. 선생님 왜 구조화가 안 되죠? 무슨 식이 아니니까. 병렬식이 아니니까. 선생님 수업은 여러분 병렬식 위주 수업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강의가 상위권 학생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병렬식 위주로 여러분 시작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병렬식이 아닌 지문도 접근을 해줘야 돼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 연습을 여러분 시키기 위해서 쌤이 이런 지문을 넣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아, 토르소는 공간 창조 미학, 즉 공간 창조 조각이라는 얘기는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토르소는 고대 로마스 시대에는 조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조각으로 인정받았구나.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약을 해줘야 된다. 구조화가 되는 지문은 굳이 요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의 틀을 본 거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구조화가 안 될 때는 반드시 머릿속으로 지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요. 자, 지문 독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문 독해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시도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글 전체의 제재와 주제를 담고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통시적 구성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제 일치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번.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네요. 자, 그럼 나머지 넷은 일치하겠네요. 자, 1번. 고대 시대의 조각에서, 고대 시대. 아까 나달락이었죠. 고대 시대의 조각에서 인체 형상은 대부분 전신상이었죠. 그러니까 토르소는 조각으로 인정받지 못했네요. 자, 1번 여러분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미켈란젤로는 벨레데레 토르소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건 여러분 다 달라. 둘째 줄에 여러분 나와 있는 정보죠. 자, 2번 여러분 맞고요. 3번. 토르소가 조각의 한 장르로 인정받은 것은 근대 이후이다. 자, 토르소가 조각으로 인정받았다. 그럼 분명히 어느 단락이에요? 다 단락이죠. 그런데 선생님, 르네상스가 근대예요? 근데 르네상스가 근대예요? 좀 웃긴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단락을 보면 여러분 셋째 줄에 근대 조각가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답지도 어느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다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자, 4번 답지 봅시다. 밀로의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는 아까 라달락에 있었네요. 토르소의 형태로 제작된 최초의 작품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토르소는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고도로 강조된 조각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5번은 여러분 이 지문의 뭐냐면 주제가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주제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냐면, 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거미줄 독해 익히기 연습 지문 10개로 지문 독해를 해봤습니다. 지문에는 여러분 크게 3가지 지문이 있어요. 인문사회 그렇게 나누지 말고 병렬식인 지문. 제일 많죠? 통시적인 지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병렬식도 통시적도 아닌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게 여러분 지문 독해 원칙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아두고 그런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중심 문장을 하나 찾아 나가다 보면, 그죠? 중심 문장이 없을 때는 그 단락의 내용을 일반화시키다 보면 분명히 각 단락의 내용이 보일 거고요. 각 단락의 내용이 보이면 그걸 바탕으로 지문 전체의 틀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문 전체의 틀이 보인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이 됐어요. 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강좌서부터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거 확실하게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강의로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벼룩쌤의
지문 독해와 함께 우리 벼룩 패밀리들이 수능 비문학 잘 볼 거라고 쌤은 믿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